예, 자, 합시다. 오늘 나갈 때는 11.4정이고요. 11.3은 그냥 미분 적분 얘기거든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뭐 진도에서 나갈 것도 아니고 11.3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분 어떤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뭐 이 점에서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 기울기잖아요. 알고는 있죠, 이제. 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미분값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고 적분은 뭐예요? 그래프 아래에 면적. 근데 적분을 할 때 정적분은 하나의 값이 아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잖아요. 면적. 그 얘기가 11.3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따로 수업에서 시간 내서 다룰 만한 건 아니고 11.4로 바로 넘어갈게요. 11.4장의 이름은 커블리니어 모션. 혹시 한글판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곡선 운동? 이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곡선 운동이 돼 있는데 사실 영어 이름 보면은 앞에 커브랑 리니어랑 쪼개져 있잖아요. 아니,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리니어는 이쪽이죠. 리니어는 우리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직선, 뭐 선형, 앞으로 쭉 간다는 얘기고 앞에 커브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11.4장에서 11.5장도 그런 텐데 11.4장 5장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운동이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11.12에서는 직선만 배웠죠. 한 방향으로 갈 때 가속도, 속도를 뭐 시간 미분, 시간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정도만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이 뭔가 이제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러고 있을 때 커브를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떤 한 순간을 보면은 이 순간을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우리가 속도는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속도는 있잖아요. 근데 속도라는 게 우리가 뭐 속도가 곡선으로 나와요? 그건 아니잖아. 벡터니까 직선으로 뽑겠죠. 방향만 나오니까. 그래서 커브 운동상에서 곡선을 따라가는 운동상에서 우리가 직선 운동의 요소를 보겠다라는 게 11.4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비슷한 걸 11.5에서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거 지울게요. 원운동이 있는데 지우개 어디 갔지? 원운동은 뭐 물리 때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원운동? 안 배웠어요? 왜 대답이 없어? 원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점 O라고 할게요. 원점. O라고 많이 쓰는데 왜 O냐면은 오리진이라고 해서 오리진의 약자인 O로 많이 씁니다. 예.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운동이 원운동이죠. 맞아요? 그냥 말이 그렇잖아요. 뭐 억지로 어려운 얘기를 더 끌어내려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점 A라고 할게요. 점 A가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원운동이라고 칩시다. 얘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운동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점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 반지름으로 일정해야 원운동이죠. 맞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운동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순간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속도는 이 원의 저편 방향이다라고 혹시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이번에 배워요. 얘가 순간적으로 가고 있는 속도는 이 원의 접한 방향이에요. 아까 우리가 미분했다고 했을 때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 기울기가 그래프에 접하는 선의 그 방향이잖아요.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미분을 했을 때 이 미분한 선의 방향이 요 그래프에 기울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운동에서도 똑같겠죠. 이 궤적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궤적에서 접하는 선을 하면은 얘가 미분값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궤적의 미분, 위치의 미분은 뭐예요? 속도잖아.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여기에 접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배울 만한 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얘가 이 원 궤적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원운동이니까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이면 원운동이 아니죠. 얘를 따라서 움직일 때 여기 거리 R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원운동이죠. 근데 이거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새 안 가르쳐요? 안 배워? 아니 뭐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배웠다 안 배웠다만 알려줘요 좀. 그러면 이 R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갔을 때도 접한 방향으로 속도 V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아니지. 속력은 일정하다는 거지. 속 도는 방향인데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은 일정하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걔의 절대값인 속력이 일정할 때. 설명됐어요? 네. 지금 여기 V에다가 위에 줄을 안 그었으니까 줄을 그어야 벡터예요. 그냥 이렇게 줄 안 그어서 표현하면 걔는 스칼라란 뜻이에요. 이거 둘이 다르다고요. 얘는 스칼라고 얘는 벡터예요. 같은 이유로 R도 스칼라죠. 반지름이라는 뜻으로.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하게 돼요. 그게 원운동이고 이 V 속도가 일정하다면은 그걸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물리 때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그러면 속도라고 쓰지 말아요. 속력. 이 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뭔가 근원은 있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뉴턴 1법칙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원래 아무 이유가 없으면은 얘가 그냥 처음에 간 속력 그대로, 속도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얘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작용을 해서 그 물체를 이 원점을 주위로 회전하게끔 잡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건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심력이라고 하겠죠. 구심력은 배웠어요? 들어봤어요? 뭐 배우진 않았더라도. 네. 영어로 뭐라고 쓰더라 이거? 센트리 퓨걸인가? 우리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써야 돼요. 지금 혹시 핸드폰 있는 사람 구심력 영어로 쳐봐요. 맨날 헷갈려. 원심력, 구심력. 아무도 안 찾아봤어? 찾아고 알려줘요. 구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썼죠. 이 식은 혹시 봤어요? 구심력 뭐라고 나와요? 센트리 퓨걸이 그럼 원심력인가 보다. F예요? P예요? P? 미천 드러나네. 센트리 페럴? 어쨌든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걔를 원점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 성분이에요. 응?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 혹시 배웠다면은 그 구심력의 크기는 이거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 안 나더라도 우선은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얘를 알아야 뭘 설명을 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운동이 원래는 내가 앞으로 쭉 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얘를 뭔가 힘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짓거리를 한 바퀴 돌고 계속 하는 거죠. 그동안에 얘는 속도는 V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어느 경우에 속도가 유지되면서 이렇게 방향만 바뀌는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기 지금 여기 A라고 하고 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벡터 크기를 이 벡터를 그냥 여기로 옮겨가지고 볼 거예요. 위치를 옮겨가지고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원래 속도 V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V 프라임 얘도 똑같은 V인데 헷갈린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딴 거부터 설명해야지. 우리가 프리벡터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뭐 이제 중요한 거니까. 프리벡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벡터들에 다 적용되는 거긴 한데 벡터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방향하고 크기를 가진 물리량이죠. 작용점은 얘기 나왔어요? 벡터라는 거 얘기할 때 작용점은 지읒자도 얘기 안 나왔어요. 크기랑 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벡터랑 크기랑 방향을 갖고 작용점은 다르죠. 그래도 둘이 같은 벡터예요. 우리가 작용점은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사실 11.45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두 벡터를 비교를 할 때 이제 얘를 여기에다가 옮겨가지고 서로 겹쳐서 비교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작용점 얘기는 벡터에서 그 벡터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도다. 속도 뭐라고 할까? 우리가 뭐 속도를 동남쪽 방향으로 60km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속도를 나타낼 수 있죠. 방향 크기. 근데 그 작용점이 어디든 간에 그냥 우리가 속도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되는 거는 뭐 그게 제가 차를 몰고 가든 여러분들이 뛰어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속도라는 건 순전히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기로 가냐에 대한 값만 나타내기 때문에 뭐 작용점까지 표현한다면 다른 물리량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랑 같다라는 거. 그러면 얘랑 얘는 뭐 방향이 다르니까 다른 벡터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로 옮겨도 되겠어요? 상관없어요. 작용점 필요 없댔잖아요, 우리가. 작용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얘는 같은 벡터니까 얘를 이리로 옮겨요. 그러면 얘가 뭐 벡터 A고 얘가 벡터 B라고 했을 때 얘도 똑같이 벡터 B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벡터 A에서 누가 물어봐요.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없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작용하는 두 벡터끼리 서로 빼줄 수 있겠어요? 이제?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프리벡터니까 얘는 이동을 해줘요. 똑같이 이동을 해줘요. 그 다음에 벡터끼리 빼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벡터끼리 빼준다. 벡터끼리 더하기는 할 줄 알아요? 몰라? 더하기 할 줄 알잖아. 모른다고. 벡터끼리 더한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갔다가 그만큼 한 번 더 가는 게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작용점이 끝나는데 얘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그 벡터를 한 번에 질러 간 게 벡터 A 더하기 벡터 B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벡터끼리 지금 원래는 빼주는 거 얘기하는데 더하기 하고 있어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벡터끼리 서로
더해주는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벡터 A랑 벡터 B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벡터 B를 1로 옮겼다가 벡터 A 끝나는 점으로 다시 가가지고 A만큼 갔다 B만큼 더 가면은 그게 A랑 B를 더한 값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얘를 여기에 그리든지 여기에 그리든지 여기에 그리든지 상관 있어요? 작용점 상관없어요. 프리벡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죠. 이제 빼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원래 그 빼기가 더하기에 대해서 얘를 역원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얘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얘를 1로 옮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돌아온 거를 한 번에 질러가는 게 서로 벡터끼리 빼준 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그 정도 하면 되나? 그렇게 해서 얘를 여기로 그대로 끌고 와도 되죠. 이 벡터를 1로 프리벡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로 빼준 건 뭐다? B에서 A로 가는 벡터가 서로 빼주는 거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맞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A에서 B를 빼줬을 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벡터끼리 더하는 거는 원래 할 수 있었죠.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 더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했어요? 갔다가 그만큼 한번 다음 벡터만큼 가주는 게 서로 벡터끼리 더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벡터끼리 빼는 거는 뭐 서로 뭔가 할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저도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뺀다면은 어떻게 한다? 얘에 대한 마이너스 벡터를 더해주는 걸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얘 직접 기억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줬다라는 거죠. 프리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벡터끼리 서로 빼주는 걸 했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해서 빨리빨리 푸는 게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방법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실제로 아까 벡터 빼는 거 기억 안 나거든요. 어디서 어디로 그어야 되는지.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잖아요. 시간 좀 걸려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이 문제 한 3개 1시간씩 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방법 생각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프리벡터 얘기를 했고 왜 프리벡터 얘기를 했냐면 이제 원운동을 지금 이 그림에서는 순전히 스칼라 얘기만 했어요. V도 속력이었고 R은 뭐였어요? 반지름이었잖아요. 위치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벡터 기준으로 원운동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원점은 그대로고요. 점 A에 헷갈리나? 원점은 그대로고 점 A에 초기 위치 여기다 그래야지. 초기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냥 R이라고 해줄게요. 나중에 자주 쓰거든요. 위에 줄을 그었어요. R이라고. 벡터예요. 무슨 뜻이냐면 원점 5에서 거리 이만큼 가고 방향은 위로 가야 A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t만큼 지났을 때 얘가 원운동을 하긴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얘는 R이고 여기도 똑같이 R이라고 벡터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방향이 다르잖아. 거리 R은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책 보다 보면 이 얘기 자주 나올 거예요. R'이라고 따로 써줘야겠죠. 크기가 R로는 같은데 방향은 둘이 다른 거예요. 얘가 얘를 따라가니까.
우리가 스칼라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 원점에서 A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R만큼만 가면 돼? 방향 알아요? 스칼라에서는? 몰라요. 그냥 R만큼만 가면 돼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든 여기든 원점 기준에서는 R만큼만 가면 돼가 똑같이 됐어요. 근데 벡터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R만큼 가야 A가 나온다. 어느 방향으로 R만큼 가야 A'이 나온다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얘는 그냥 위로 가면 돼. 얘는 45도로 가야 돼. 다르잖아요, 방향이. 그래서 둘이 달라져요. 그러면 속도는 이제 벡터니까 VA라고 하고 위에 줄을 그읍시다. 얘도 접하는 방향으로. 근데 둘이 속도도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왜요? 크기는 같은데 그쵸? 방향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그림은 앞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11.4에서.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30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R이랑 R'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R'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 세울 수 있어요? 델타라는 거는 앞으로 자주 나오지만은 어떤 변화량이에요. 벡터 R의 변화량.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델타 t가 지나는 동안에 얘가 1로 갔잖아요. 위치 벡터가 변했죠. 그럼 그 위치 벡터의 변화량을 델타 R로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일로 넘겼어요. 넘겼다라고 하지, 전에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넘겼다라고 하지 말고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R을 더해준 걸로 가르치려 하던데? 이렇게. 사실 이게 맞아요.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옆으로 옮겨줬다고 하죠. 넘겼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른 색으로 해야겠다. R에서 처음에 있던 위치 벡터 R에서 R'까지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점 A가 이동을 했죠. 그럼 그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델타 R이 되고 그게 R'에서 R을 뺀 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우리 앞에서 이거 벡터 빼기 정의한 거랑 맞아요? 순서가? 안 맞으면 큰일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t가 0일 때는 R만큼만 가면 됐어요. 벡터 R만큼. 근데 시간 t가 지나면서 점 A가 델타 R만큼 움직였겠죠.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결과값이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간 결과가 R'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어떻게 갔다? R만큼 갔다가 델타 R만큼 간 거랑 같아야죠. 그게 여기 처음에 우리가 썼던 식이고 그럼 델타 R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R'에서 R을 뺀 거랑 같다. 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기 이해됐죠? 이게 지금 11.4랑 5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라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다가 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나마 지금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치 벡터는 애초에 원점이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뭐 복잡한 게 없었는데 속도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속도 VA랑 VA 프라임이랑 서로 비교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유로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벡터는 우리가 다루는 뭐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그런 거는 프리 벡터라서 얘가 1로 갔다고 했을 때 뭐만 바뀐 거라고 보면 돼요? 작용점은 고려 안 해요. 크기랑 방향만 이걸로 간 건데 크기는 등속 원운동이니까 같고 뭐만 바뀌었어요? 방향만 바뀐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갔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점 A랑 점 A'을 같은 점에 놓고 같은 점에 놔요. 얘를 끌어다가 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 VA 있었고 VA 프라임은 어디로 있어요? 아래로 있는 거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 델타 VA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구할 거 없죠? VA에서 VA 프라임으로 간 정도가 델타 VA가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델타 VA의 방향이 뭔지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델타 VA 방향이 뭘로 나오냐면은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제 진짜 미분한다는 개념으로 델타 T가 0에 가까워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면은 이거랑 얘랑 차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세타라고 할 건데 각도 세타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겠죠? T가 지금 그러니까 얘인데 시간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얘가 관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T가 크면은 얘가 이만큼 각도를 많이 갔을 텐데 그 T가 작아지면 이렇게 R' 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VA랑 VA 프라임도 각도가 비슷해지겠죠. 내가 이러려고 차를 가져왔지. 자, 원래 이렇게 운동이 있었고 얘가 그 다음 시간에 이거예요.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델타 T가 작아지면은 R' 그만큼 R이랑 비슷해질 거잖아요. 시간이 작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되면은 R이랑 R' 서로 각도가 나오고 VA랑 여기 VA랑 VA 프라임 각도도 뭐 이런 식으로 작아지겠죠. 그래서 세타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타가 0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얘는 뭐가 되냐면은 방향이 VA의 수직으로 되겠죠. 맞아요? 왜 그렇게 돼요?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 나머지 두 각은 뭐가 돼야 돼요?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각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은 VA가 직각에 가까워지더라. 근데 VA를 만약에 우리가 VT로 나누면 걔는 뭐가 돼요? 가속도잖아.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물체에 가해지는 가속도가 어느 방향이다? 지금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가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수직 방향으로, 운동의 수직 방향이에요. 위치가 아니라. 운동의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계속 가해지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같은 속도, 같은 속력으로 뱅글뱅글 도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는 게 원래 저기 물리에서 처음에 배우는 등속 원운동인데 뭐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딸딸 외우는 거라고 하면은 그 크기는 얘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느 방향이다? 무조건 운동의 수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운동의 수직을 놓고 보면 결국엔 뭐가 돼요? 운동의 수직이면은 애초에 원이라는 게 여기에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수직인 방향은 결국엔 뭐가 돼요? 위치에 운동의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계속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속도를 일로 프리벡터니까 일로 들고 오면 뭐가 돼요? R의 반대 방향. 그렇죠? R이라는 거는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세는 거고 구심력은 어떻게 돼요? 원점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라는 게 원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운동하던 애가 이렇게 갔을 때 걔네들끼리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그러면은 얘는 프리벡터니까 여기 VA라는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 놓고 VA랑 VA 프라임이랑 서로 차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이거죠. 델타 VA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안 쉬고 너무 영상 오래 찍었는데
뭐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영상 잘랐다가 칠판 닦고 이제 제대로 11.4장 들어갈게요.